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이사를 할 때 어떤 좋은 방위와 어떤 택일에 대해서 용어도 좀 알아보고 그 다음 결혼 택일에 대해서 한번 제가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보통 통상적으로 사람들은 이사를 많이 하죠. 그러면은 좋은 날이 어딜까? 좋은 방이 그러면은 자녀나 주위의 어떤 지인들이 결혼하는데 어떤 날이 좋을까? 그럼 우리 보통 이 낭설도 많습니다. 뭐 카드라 이제 그런 것보다는 정확하게 어떤 방위와 택일, 기용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과연 좋고 어느 방위가 좋은지 지금 천천히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우리가 보면 연신 방위표를 보면은 여러분들도 많이 봤을 겁니다. 삼살방, 대장군방, 상문, 조격방위 그런 말은 아마 수시 듣고 왔을 겁니다. 근데 과연 그 뜻이 뭔지는 정확하게 또 잘 모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흔히 제일 많이 이렇게 끓이는 게 우리 이사 방위를 보면은 어떤 삼살방과 대장군방을 가장 많이 끓입니다. 옛날부터. 그래서 첫째, 삼살방이 무엇인가 한번 제가 설명해 드릴까요? 말 그대로 삼살이라는 것은 세 가지 살입니다. 살. 안 좋은 거죠. 그러면은 그 세 가지가 뭐냐면은 천살, 급살, 제살 이 세 가지를 또 보통 이제 삼살이라 하는데 거기서 조금 세분화를 시키면은 이제 급살은 대살, 큰 살이죠. 거기다가 재산 당징이나 어떤 칼부림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살이고 제살은 이제 수옥살입니다. 감옥에 가거나 그 다음에 간제구살, 우리가 송사, 서로가 다툼이라든지 그 다음 질병을 말하고 그 다음에 이제 천살은 뭐냐면은 어떤 자손이나 가족이 우리가 냉쇠를 입는 것을 천살이랍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살을 합해서 삼살방이라고 하는데 옛날부터 이 삼살방위는 이사나 화장실을 고치거나 아니면 묘를 쓰는 일도 극도로 자제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은 삼살방위는 어떻게 언제 돌아오냐 그에 대해서 또 제가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사유축입니다. 뱀띠죠. 뱀띠, 닭띠, 소띠에는 그 정동쪽이 삼살방입니다. 삼살방이고 해묘미, 돼지해, 그 다음에 토끼해, 양해는 정서쪽이 또 삼살방이고요. 그 다음에 신자진, 그러니까 원숭이, 자는 지겠죠. 그 다음에 용, 띠해는 정남쪽이 또 삼살방위를 이렇게 표기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인오술, 범해, 그 다음에 말띠해, 개띠해는 정북쪽이 이제 삼살방입니다. 그래서 이 방위는 불변을 하니까 그걸 꼭 좀 참고로 하셔가지고 그걸 요긴하게 좀 이렇게 쓰시고요. 한대로 올해는 2019년 기해년입니다. 그럼 뭡니까? 정서 쪽이, 서쪽이 삼살 방위가 되겠지요. 그러면 얘가 아마 빠르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대장군방이 있습니다. 대장군방은 보통 대장군방위는 집을 짓거나 화장실, 수리, 묘개수를 끓이는 좀 우환이 이제 생기는 흉방, 살방인데 보통 우리 옛날 선조분들은 사실은 대장군방을 참 많이 끓입니다. 우리 경상도 말로는 대장군방이라는데 대장군방이 좀 많이 끓이는 어떤 그런 흉살이고요. 대장군도 방향도 이렇게 제가 또 설명을 한번 드리겠습니다. 보통 해자축, 돼지해나 쥐띠, 소띠에는 서쪽에 대장군이 있고 인묘진, 번띠, 토끼띠, 용띠에는 북쪽, 그리고 사오미, 뱀띠에, 말띠에, 양띠에는 동쪽, 그 다음에 신유술, 원숭이나 닭띠나 개띠에는 남쪽에 이제 대장군 방위가 있습니다. 이게 쭉 돌아가면서 해마다 이제 바뀌겠죠. 그래서 올해는 서쪽에 서쪽에 이제 삼살과 대장군 방위가 같이 겹쳐 있는 어떤 그런 어떤 행국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사를 할 때 택일을 기본 많이 합니다. 그래서 물론 안 가르치면 안 가르치지만은 제가 알기로는
한 8, 90%는 아마 하지 않을까 싶고요. 우리가 아는 기본적으로 뭐 아시죠? 1, 2, 뭐 10일, 뭐 12, 20일, 뭐 22는 그 손이 동쪽에 있고 그 다음에 3, 4 이런 식으로 동서남북에 있다고 알고 있는데 맞습니다. 맞는데 그 다음에 9, 10, 19, 20, 29, 30 이게 이제 어느 말로 손이 없는 날입니다. 그래서 이제 일반적으로 평범한 사람들은 이제 손이 없는 날의 음력으로 90, 19, 20, 그 다음에 29, 30에 이사를 많이 해죠. 물론 뭐 그렇게 해도 조금은 무방합니다만은 원칙은 우리가 이 태길력에서 따로 그 이사 길을 뽑는 어떤 상기법이 있습니다. 거기에 이제 근거하여 이제 이사 방위를 맞춰가는 게 원래는 정답이고요. 그래서 뭐 나름 이렇게 좀 이사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하시는 분들은 꼭 손이 없는다 보지만은 또 나름 별도로 태기를 이사 길이를 따로 잡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제 그 이사 길방이 있습니다. 길방 중에서 철록 간인방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뭐 진급하고 급여가 인상이 되고 그 다음에 뭐 예를 들면은 안손방은 안질 뭐 이렇게 손해가 많습니다. 그래서 식신방은 뭐 수복이 또 많이 다르고 정파방은 또 재물이 줍니다. 그리고 오기방은 또 질병이 생기고 합식방은 말 그대로 가족과 어떤 식록이 느는 방이고 진규방은 우한 뭐 퇴식방은 재물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이사 방향도 꼭 보시는 게 오히려 아마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이사 이제 이렇게 태길도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풍수가 뭐 집안 망한다 했죠. 그래서 이왕이면은 알더라도 혹시나 어떤 전문가에게 다시 한번 상의해보는 것도 또 좋은 또 방법이 되겠지요. 그러면은 우리가 어떤 행복한 이사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보실 거는 우리 혼인 어떤 길을 대해서 또 말씀드리겠습니다. 혼인은 첫째 혼인 인연이 있습니다. 어떤 해가 중요한 일이냐 하면은 보통 혼인은 무엇입니까? 일륜이 대사 아닙니까? 그래서 사실은 인생의 첫걸음인데 좋은 날을 잡아서 축복된 어떤 결혼식이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속설에는 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뭐 삼재운에는 결혼을 하지 않는다. 또 아홉세는 또 결혼을 하지 않는다. 그거는 낭설에 좀 이렇게 불과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개의치 마시고 남녀 혼인은 어떤 뭐 이렇게 흉년에 해당되는지만 참작하시면 되고요. 뭐 예를 들어서 어떤 남자 집띠는 양띠해, 여자 집띠는 뭐 토끼해 이제 결혼식은 하면은 별로 좋지 않다. 이제 이런 어떤 또 도포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는 또 이렇게 전문가에게 바로 이렇게 의논하시면 되고요. 거기다가 우리가 혼인달도 있습니다. 달은 뭐 우리가 보통 살부 대길이라 해가지고 또 다른 어떤 도포가 있습니다. 그걸 보시면은 뭐 예를 듭니다. 집띠생 여자는 음력 뭐 정월과 열에는 혼인을 피하고 뭐 어떤 그런 어떤 이제 월 어떤 보는 혼인 년월도 따로 나와 있습니다. 나와 있고 그 다음에 혼인 일도 중요하겠죠. 그래서 태길란에서도 따로 유의한 날을 많이 택하고 단 어떤 상기법에 뭐 하야나 어떤 절명일 몇 개만 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우리 결혼이라는 것도 년, 월, 일 거기에 따라서 날을 또 다 잡아야 되니까 그걸 또 참고하셔가지고 다음에 혹시 더 날을 잡을 때 차고 없기를 바라면서 지금 오늘 시간에 적고 또 그 다음 시간엔 태길과 손이 없는 날의 요일에 대해서 제가 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